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공물리학 일반 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강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체는 입자계 중에서도 입자의 결합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입자계에서 공부했듯이 강체의 질량 중심을 대문자로 표현할 거고, 질량 중심에서 보는 강체의 각 요소들의 위치를 프라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텐서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간 좌표도 XYZ 대신에 번호를 매겨서 1번 좌표, 2번 좌표, 3번 좌표로 적을게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는 있겠지만 레벨 4에서는 텐서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종종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 관계식을 쓸 수 있겠죠. 양변을 미분해서 속도 관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 첨자 fix 넣은 거는 관성좌표계에서 미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체는 그 정의상 질량 중심에서 본 위치 R'의 운동이 회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체와 똑같이 회전하는 좌표계 프라임 좌표계를 하나 잡아서 이 R' 좌표를 상수 벡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성계에서 본 강체가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한다고 했을 때 강체 좌표계인 프라임 좌표계도 오메가의 각속도로 강체와 함께 회전하는 비관성계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관성계에서 정의했던 이 프라임 좌표를 강체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첨자 로테이션은 강체와 함께 회전하는 비관성 좌표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체의 정의에 따라서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성계에서 보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첨자를 표시 안 해도 프라임이 붙은 것만 강체 좌표계라는 게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질량 중심의 운동과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으로 분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체의 병진 운동은 입자계의 병진 운동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회전 물리량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각운동량인데요. 각운동량 중에서 질량 중심에서 본 각운동량항을 강체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중곱 표현도 좀 더 간단히 해보면 각운동량에서 오메가 벡터를 분리해낼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걸 텐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I를 강체의 관성 모멘트라 부르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프라임 표기는 강체의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관성 텐서의 각 성분은 좌표 순서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명백히 대칭 텐서가 되죠.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에서 본 에너지항을 강체 좌표계에서 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쭉 풀어서 정리해도 되긴 한데요. 앞에서 계산했던 질량 중심에서 본 각운동량 표현식의 양변에 각속도를 내적하면 정확히 질량 중심에서 본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없이 관성 텐서 I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강체의 관성 텐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체가 있고 강체에 고정된 프라임 좌표계에서 계산할 수 있는 관성 텐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체가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축을 기준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강체의 각운동량은 이 관성 텐서에 각속도를 내적하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각속도를 한 번 더 내적해서 절반값을 취하면 되겠죠. 그런데 강체의 회전은 항상 질량 중심에 의한 회전만 있는 건 아니죠. 질량 중심의 위치를 라지 R 더블 프라임으로 측정하는 더블 프라임 좌표계에서 봤을 때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한다면 강체의 각운동량의 질량 중심의 각운동량을 합해합니다. 그런데 강체의 질량 중심은 더블 프라임 좌표계에 대해서 회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총 각운동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죠. 더블 프라임 좌표계에서 관측하는 각운동량은 더블 프라임 위치 벡터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 거니까요. 물론 더블 프라임 좌표계에서 본 관성 모멘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질량 중심에서 계산한 것과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원점에서 계산한 게 조금 다른데요. 위치 관계식에 의해서 관성 모멘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이만큼이 회전의 원점을 라지 R만큼 이동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관성 모멘트죠. 이것이 레벨 3에서 공부했던 평행축 정리의 일반적인 표현식이 됩니다. 이제 다시 강체가 질량 중심을 축으로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었던 각운동량을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관성 텐서의 대각 성분이 0이 아닌 이상 각속도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성 텐서의 비대각 성분은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성분들이라서 강체의 물리학적 특성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성 텐서를 대각화해서 Principal Inertia Tensor, 주 관성 텐서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물론 적당한 유니터리 변환이 필요하겠죠. 이건 강체가 회전할 때 각 운동량의 방향과 각 속도의 방향이 평행할 수 있는 축, 이 최소 3개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모두 직교할 수 있도록 강체의 좌표계를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계산된 관성 텐서가 주관성 텐서가 되고, 주관성 텐서의 컴포넌트는 대각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각 운동량 표현식에서 3개의 주축에 대한 3개의 주관성 모멘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체의 운동 에너지 역시 각 운동량과 각 속도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주축 방향에 해당하는 관성 모멘트와 각 속도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3에서 계산했던 각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간단한 관계식들은 전부 주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강체로 가정했기 때문에 간략히 쓸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강체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기 위해서 강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각속도를 주축 방향의 각속도로 기술할 겁니다. 그리고 강체가 가지는 각 운동량을 주축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관성계에서 기술하는 회전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강체 좌표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의 i번째 성분이 i번째 각속도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주축 성분의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강체에서의 오일러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체를 기술하려면 주축 좌표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체가 어떤 식으로 놓였더라도 강체의 주축을 잘 기술할 수 있을 만한 회전 좌표계를 잡는 법이 필요하겠죠. 일단 고정된 직교 좌표계를 잡고 이 좌표계에서 3번 축을 기준으로 phi만큼 회전된 좌표계를 더블 프라임 좌표계로 잡겠습니다. 이 회전에서 phi 닷 방향은 3번 축 혹은 3번 더블 프라임 축을 향하게 됩니다. 3번은 같은 축이죠. 그 다음에 1번 더블 프라임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된 좌표계를 트리플 프라임 좌표계로 잡겠습니다. 이 회전에서 phi 닷의 방향은 3번 축 혹은 3번 더블 프라임 축을 향하게 됩니다. 3번은 같은 축이죠. 그 다음에 1번 더블 프라임 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된 좌표계를 트리플 프라임 좌표계로 잡겠습니다. 이 회전에서 세타 닷 방향은 1번 더블 프라임 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3번 트리플 프라임 축을 기준으로 psi만큼 회전된 좌표계를 최종적인 강체의 프라임 좌표계로 잡겠습니다. 이 회전에서 psi 닷의 방향은 3번 트리플 프라임 방향이 됩니다. 이 세 개의 각이 1748년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강체가 놓인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오일러 각입니다. 물론 강체의 방향을 꼭 3번, 1번, 3번 차례로 회전시켜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일러 각은 파이나 psi는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각을 가질 수 있는데 두 번째 회전인 세타 각만 절반 회전으로 제한적이죠. 이런 게 제어에 치명적인 경우라면 다른 방식의 회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일러 각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고정 좌표계에서 회전 변환을 통해서 강체 좌표계가 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phi 회전 변환, 그리고 세타 회전 변환, 마지막으로 psi 회전 변환 되는 과정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한 번 했으면 이런 회전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강체의 주축은 프라임 축이 될 거고 세 방향의 회전을 주축 좌표계에서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일단 phi 회전의 각속도와 psi 회전의 각속도는 각각 관성계와 강체계의 3번 축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타 회전의 각속도는 psi 각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phi 각속도도 강체 좌표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했던 변환 행렬로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쓸 수 있죠. 그러면 강체의 주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속도 오메가 프라임들도 오일러의 세 좌표의 변화율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회전하는 막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이가 L이고 선밀도 람다가 상수인 총 질량이 M인 막대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 볼게요.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레벨 3에서 구했지만 여기서는 연습을 위해서 일부러 비스듬한 좌표계를 잡겠습니다. 원점은 질량 중심에 뒀고요. 너무 일반적이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2번, 3번 평면 위에 놓여있고 3번 축으로부터 세타만큼의 천정각을 가지도록 잡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성 모멘트의 일반적인 식을 사용해서 관성 텐서의 각 성분을 구해볼 건데요. 먼저 미소 질량 표현을 밀도와 좌표계로 표현하겠습니다.
선밀도는 1차원 밀도니까 델타 함수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관성 텐서의 대각 성분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1번 축의 좌표는 델타 함수 단독 계산이니까 x1항은 그냥 없애면 되죠. 그리고 2번이나 3번 좌표는 둘 중에 하나의 좌표로 통일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3번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적분 범위를 2분의 L 코사인 세타까지로 잡을 수 있고 2번 성분의 관성 모멘트는 x3 좌표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번 축의 좌표는 왼쪽 델타 함수 계산 때문에 이 자리에 x3 탄젠트 세타를 대입하면 되고요. 이것들을 전부 계산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대각 성분도 계산해야겠죠. 일단 1번 좌표가 있으면 델타 함수 계산에 의해서 0이 되고요. 2번 좌표는 x3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 있죠. 이걸 계산하면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관성 텐서를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1번 축에 대해서는 대각 성분만 존재하고 2번, 3번 축은 비대각 성분이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1번 축은 이미 이 강체의 주축으로 잘 잡혔다는 뜻이고 2번 축과 3번 축은 대각화를 이용해서 주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죠. 행렬 내부만 대각학 고유값을 찾으면 1이 2개, 0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성 텐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체의 주축은 막대를 2번 축에 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주관성 모멘트의 값은 2번 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축 값은 0. 1번과 3번 축에 대해서는 레벨 3에서 얻었던 결과 똑같은 12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막대가 회전하는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막대가 원점을 축으로 3축 방향의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면 각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문제는 관성 텐서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일단 막대가 2번, 3번 평면에 놓인 순간에는 방금 구했던 이 값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방위각 phi만큼 돌아간 상태라면 회전 변환을 통해서 관성 텐서를 변환시킨 값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막대의 가군동량도 계산할 수 있고 이 회전을 유지시키기 위한 외부 토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성 텐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강체 좌표계로 기술할 건데요. 강체 좌표계에서 각속도는 2번, 3번 프라임 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좌표계에서는 가군동량도 3번 프라임 축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러면 이 강체 막대에 작용하는 토크를 비관성계 형태, 즉 오일러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고요. 가군동량이 상수기 때문에 토크도 1번 프라임 축을 향하는 상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체 좌표계에서 운동을 기술하면 계산이 상당히 편리해지는데요. 각속도와 가군동량 그리고 토크가 강체 좌표계에서 상수라는 뜻은 이 물리량들이 강체와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한다는 뜻인 거죠. 이번에는 외력 없이 회전하는 물체의 세차 운동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강체의 회전 운동은 관성 주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관성 모멘트를 직접 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해져 있는 주 관성 모멘트 값으로 몇 가지 회전에 관한 성질을 얻어볼게요. 일단 강체가 주축 중에 하나인 3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해볼게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즉 토크가 없는 상태니까 오일러 방정식으로부터 모든 방향의 각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각속도의 방향이 1축이나 2축 방향이라도 똑같은 결과를 주죠. 3축 회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군동량 방향도 3축을 똑같이 향하고요. 운동에너지도 3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 제곱의 곱으로 나타나죠. 이건 레벨 3에서도 계산했던 강체의 주축 회전 운동인데요. 강체의 주축 회전은 그 자체로 상당히 안정된 운동이라서 단순한 1차원 회전 운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속도가 3축에서 각 phi만큼 기울어진 회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 오일러 방정식의 결과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3축 회전을 잡았으니까 3축에 대해서 대칭을 가지고 있는 강체의 회전을 분석하겠습니다. 사실 회전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물체는 회전 대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가정이죠. 회전 대칭 강체의 두 주축 관성 모멘트를 I'으로 두고 오일러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방정식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식으로부터 오메가 3축 성분이 상수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강체의 회전에 의해서 오메가가 3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위에 있는 두 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오메가의 1축과 2축 성분은 라지 오메가라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열린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오메가 벡터가 라지 오메가의 각진동수로 원운동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프리세션, 세차 운동이라 부르죠. 차 청소하는 거 말고요. 하지마 이 개. 회전하는 성분들의 초기 조건으로 크기는 오메가 프라임으로 뒀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벡터를 강체 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각 속도의 각 성분의 주관성 모멘트를 곱해서 각운동량 벡터도 구할 수 있는데요. 각운동량 벡터와 각속도 벡터는 3축을 기준으로 같은 평면 위에서 같은 각진동수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운동량이 3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와 파이의 탄젠트 값을 각각 얻을 수도 있죠. 이 식들을 연립해보면 두 각도의 관계가 주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3축 주관성 모멘트까지 모두 똑같은 구형 대칭 물체를 기준으로 프롤레이트 장구형과 어블레이트 평구형을 나눠서 각 속도와 운동량이 이루는 각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호에 따라서 세차 운동의 각진동수 라지 오메가의 부호도 결정되죠. 여기서 구형 대칭인 경우는 주축의 방향이 모든 방향이기 때문에 오메가 벡터가 무조건 3축을 향하도록 잡을 수 있는 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차 운동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과 같은 각도랑 3축 방향의 세차 운동을 하려면 어블레이트 모양의 강체여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프롤레인 모양의 강체라면 각 운동량 벡터가 3축과 더 큰 각도를 가지게 되고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3축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세차 운동을 하는 강체의 운동 에너지도 각속도와 각 운동량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그 크기는 항상 이런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강체에는 외부 토크가 없기 때문에 관성계에서는 각 운동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성계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각 운동량을 3번 축으로 잡은 관성계에서 분석해 봐야겠죠. 각 운동량과 강체의 3축이 이루는 세타 각은 오일러 각의 세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고요. 이 값은 변하지 않죠. 세타-0일 때 오일러 각으로 각속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강체계에서의 각속도 성분과 비교해서 오일러 각의 각속도 성분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관성계에서 보는 강체의 각속도가 전체 각운동량에서 대칭 방향의 주관성 모멘트만큼 나눠진 형태로 보이고 강체의 자전 각속도는 세차 운동의 각진동수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중력장 속에서 대칭 팽이의 운동을 분석하겠습니다. 팽이의 끝부분은 관성계의 원점에 고정되어 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질량 중심에 중력이 3번 축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체의 주축 좌표를 프라임 좌표계로 잡고 강체계와 관성계 사이의 각을 오일러 각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팽이의 회전축인 3축 외에는 대칭으로 가정할 거기 때문에 1축, 2축 관성 모멘트를 이번 예제처럼 I'으로 두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력에 의한 토크가 세타 각도에 의존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psi와 phi 성분은 각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psi 방향의 각 운동량은 강체계에서 3번 주축의 회전 물리량이고요. phi 방향의 각 운동량은 3번 주축 물리량의 코사인 값과 나머지 대칭 주축 물리량의 사인 값이 결합되어 있죠. 이걸 적당히 계산해서 phi 닷과 psi 닷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식을 연립해서 phi 닷과 psi 닷을 세타에 관한 함수로 쓸 수 있죠. 또 팽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에너지 형태를 전부 세타의 함수로 만들어서 역학적 에너지 E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오메가 프라임에 오일러 각 성분을 모두 집어넣고요. 각의 변화율도 이 식을 이용해서 전부 세타에 관한 함수로 바꾸면 역학적 에너지 E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타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의 포텐셜 에너지가 코사인 함수로 그려지죠. 이건 강체의 회전 때문에 나타나는 파이 방향과 psi 방향의 각운동량 성분이 없다면 세타는 파이 지점, 즉 높이의 최하점에서 안정평행을 이룬다는 단순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여기에 강체가 회전하고 있다면 이 항들이 0이 아니게 되고 분모의 사인 세타 때문에 0과 파이 지점에서 발산하는 포텐셜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 강체의 유효 포텐셜은 최하점이 아닌 곳에서 안정평형 지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안정평형점의 위치를 얻으려면 유효 포텐셜의 극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계산은 해석적인 평형점을 찾을 수 없는 식입니다. 수치 해석을 하면 실수 극점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에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관성계에서 보는 방위각의 각속력이 평형점에서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세타 평형점이 90도보다 커서 1축과 2축이 이룬 수평면보다 아래쪽에서 세차 운동을 한다면 근호 속에 있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두 개의 실수 값으로 세차 운동하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세타 평형점이 1번, 2번 수평면보다 위에 있다면 근호 속의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의 각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호 속의 수식이 양수가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psi 방향의 각운동량의 최소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강체계의 삼축 방향의 각속도로 바꿔보면 일상에서 돌아가는 팽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한 최소의 각속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팽이가 충분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면 이 근호 부분 전체를 전개해서 평형점에서 두 개의 세차운동 각속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빠른 각속도를 의미하는 플러스 부호를 가질 수도 있지만 팽이가 천천히 세차운동하는 느린 각속도로 보통 기술하게 되죠. 평형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서 세타각이 평형점에만 있을 조건은 역학적 에너지가 유효 포텐셜의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강체의 에너지가 이 값보다 조금이라도 높다면 세타는 세타1과 세타2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천정각 세타의 진동을 우리는 뉴테이션, 장동이라 부릅니다. 물론 장동은 세차운동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3번 프라임 축의 기본적인 세차운동 궤적에서 축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입자계에서 유도했던 각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질량 중심에 대한 물리량인 프라임 부분이 강체에서는 회전운동만으로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체 시스템의 적분에서 오메가 물리량을 밖으로 꺼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강체 시스템의 질량 분포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성 모멘트를 정의해야 했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로 이루어지는 관성 텐서는 일반적으로는 비대각 성분도 가지는 대칭 행렬이었는데요. 관성 텐서를 대각화해서 주 관성 모멘트만 존재하는 관성 텐서로 만들 수 있었고, 주 관성 모멘트만 존재하게끔 기술되는 강체의 축을 주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체의 주축으로 이루어진 강체계에서 적용되는 운동 방정식인 강체에서의 오일러 방정식으로 강체 회전을 분석해봤고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성계와 강체계 사이의 좌표 변환에 유용한 오일러 각도 공부했습니다. 이로써 강체의 물리적 상황에 따라서 세차 운동과 장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까지 계산해봤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